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연구소 꿈을 찾는 아이들 소장 강석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수능 일주일 전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이제 원격 수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12월 3일 날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이제 집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수능 날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전인 내일부터 수능 날까지의 유의사항과 그다음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수능 실제 날의 시뮬레이션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이라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긴장감이 좀 클 거예요. 저도 예년과 달리 올해는 또 정시까지 봐줘야 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저 또한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수능 날 또 어떤 걸 준비해 가서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수능 일주일 전이에요. 정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은 일주일 동안 공부를 물론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더 많이 아는 것보다는 실수를 하지 않고 수능 날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밤샘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이 급해서. 또는 이제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늦잠 자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일주일간 기상 시간을 조절해서 수능 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수능 날에 입장할 수 있게 미리 몸의 바이오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한 후에 2시간 내지 3시간 후에, 기상 후 2시간에서 3시간 후가 가장 두뇌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6시에는, 늦어도 6시에는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 사람에게 수면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6시간 정도는 자주는 게 필요하니까 깨어있는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고 12시에 잔 다음에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아침 식사를 꼭 챙기기를 바래요. 일주일 동안. 수능 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침 식사를 먹음으로 해서 두뇌 활동할 때도 당연히 칼로리가 소비가 되고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포도당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많지 않게 적게라도 챙겨 먹는 게 좋고요. 빵보다는 밥으로 해서 고른 반찬과 식단으로 해서 조금씩 먹어두는 습관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날 너무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12년의 종지부니까. 그래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황청심환을 먹으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날. 그러면 당일날 그냥 우황청심을 먹지 말고, 우황청심환을 안 먹어본 학생들이라면 미리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우황청심환을 6시에 일어난 다음에 한 7시 정도에 우황청심환을 먹고, 그 다음에 그날 수능날 실제 시간이 이제 8시 40분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국어와 수학, 1교시와 2교시인 국어와 수학을 좀 풀어보면서 집중도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우황청심환을 먹으면 긴장이 굉장히 완화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이제 긴장이 풀려버리면 집중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안 먹어본 친구들은 꼭 우황청심환을 미리 한번 먹어보고 테스트해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수능 날엔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날 본인이 일어나서부터 수능을 끝날 때까지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준비해 가야 될지, 그날 뭘 입을지, 몇 시에 일어날지, 그래서 밥은 뭘 먹을지, 도시락은 뭘 먹을지, 그래서 출발해서 뭘 타고 갈지, 그다음에 입실할 때 제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입실해서 이제 수능 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채점표 작성까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본인이 유의해야 될 점, 신경 써야 될 것들, 또 학생들마다 좀 그 문제 푸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비문학 먼저 풀 거야, 국어 시간에.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라든지 과목별 시간 안배, 문제 푸는 시간 안배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 굉장히 수능 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2021학년도 대학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이라는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도 많고,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이제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영상을 꼭 한번 보고 수능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쭉 미리 프리뷰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컨디션을 꼭 조절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됐잖아요. 격상되면서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절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기,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이제 나 밤새 공부해야 돼, 뭐 이런 학생들 많을 텐데, 물론 마음이 급한 건 알지만 그것이 수능날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양하도록 하고 평소 깨어있는 시간에 충실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고 수능 전날엔 뭐가 있냐면 학교를 가면 수험표를 주시겠죠, 선생님들이. 수험표를 받은 후에 한 오후 2시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수능날 수능을 볼 고사장의 예비 소집이 시작이 됩니다. 꼭 고사장을 가서 예비 소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소집에 출석을 부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참석 안 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거든요. 그 대신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꼭 참석을 해서 동선을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발열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학생들의 발열 체크. 발열 체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보통 교문이 크게 있으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발열 체크가 있다라는 건 발열 체크하는 쪽으로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입구가 하나 또는 2개 정도가 있을 텐데 고사장에 따라서 그럼 발열 체크를 한 명 한 명 하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기해야 될 것들이 이제 스티커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출입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예비 고사장 시험 예비 소집에 가셔가지고 출입구가 어디가 될지 발열 체크할 것이 어디가 될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 안내도 그 예비 소집을 가면 시험장 안내도가 크게 이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실에 어느 고사장, 뭐 교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을 텐데요. 본인이 이제 시험을 볼 교실 위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장실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체크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입실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선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내에는 그 교실에는 입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험장 안내도를 꼭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실은 8시 10분에 마감이에요. 8시 10분에 마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입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거기 그 고사장 입구가 굉장히 혼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 7시 10분 정도까지 가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적어도 7시 20분 정도까지는 도착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타고 갈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고사장까지 얼마나 걸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수험생을 데려다 준다면 주차는 어디 해야 될지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혼잡하거나 주차하기가 힘든 곳이라면 미리 좀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을 치르고 나올 때 교문 앞에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만날 것인지도 정해두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준비물들이 있는데 준비물들은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일어나서 고사 막 준비 챙기다 보면 정말 시간이 급박해지거든요. 수능 당일날엔 정말 온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수능 전날 꼭 준비물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꼭 준비해야 되는 것,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있겠죠. 자, 본인의 수험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과 물도 뭐 따뜻한 거 찬 거 상관은 없겠지만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당연히 쓰고 가겠죠. 마스크를 쓰고 가는데 수능날 요 마스크 이제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분을 한두 개 정도 챙겨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KF80 정도의 마스크를 추천드리긴 하는데, 뭐, 숨이 뭐, 힘들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덴탈 마스크를 써도 되는데, 뭐, 유증상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KF94까지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손목시계를 가져가야죠. 그래서 수능 그 책상에 올려놔야 되는데, 디지털 시계는 안 되고요. 디지털 시계는 안 되고, 아날로그 시계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비할 것들이 꽤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선택이긴 한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수능날 이제 샤프하고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은 지급을 해줘요. 근데 이제 샤프심이 모자랄 수도 있고 본인이 원래 공부하던 스타일과 샤프심의 질감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샤프심을 0.5mm짜리를 준비를 해가서 본인이 쓰는 거, 그걸 수능날 입시를 한 다음에 그 원래 들어있던 받은 샤프에 샤프심을 다 빼고 본인 걸 집어넣은 다음에 본인이 공부했던 질감대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우개 당연히 가져가야 될 거고요. 또한 샤프심이 다 떨어졌을 경우에 흑색연필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정 테이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가채점표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면 양식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거 이제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뭐 출력해서 가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면지라고 써놨는데, 이면지는 왜 필요하냐면, 수능 이제 본인이 이제 교실에 입시를 하잖아요. 입시를 했는데, 앉은 책상 또는 의자가 덜컹덜컹거리면서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러면 시험 때기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책상이나 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고정시킬 수 있게 이제 이면지를 미리 한 두서너 장 가져가서 그거를 이제 접은 다음에 고정시킬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갓날 옷은 되도록이면 이제 얇은 것들을 여러 겹을 입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가면 뭐 그 히터가 굉장히 뭐 세게 나오는 건 아닌데 가면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그 환경에 따라 더울 수가 있거든요. 더운데 그냥 두꺼운 것만 이렇게 입고 가버리면 시험 공부, 그 수능을 치르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니까 얇은 것들을 여러 개 입고 가서 더우면 하나씩 벗는. 뭐 예를 들면 속에 반팔을 입고, 그 다음에 뭐 티셔츠 하나 입고, 그 다음에 후드 잡은바를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입는 패딩이라든지 코트라든지 이런 걸 입고 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바지는 편하게 이제 뭐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가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에 따라서 뭐 슬리퍼를 신고 공부하는 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러면 슬리퍼를 챙겨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슬리퍼를 신으면 발이 시려울 수 있으니까 수면 양말 같은 거 꼭 신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뭐 여학생들이 훨씬 더 잘 알겠지만 문제를 풀 때 이제 머리가 길면 굉장히 좀 거추장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묶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여분으로 이제 머리끈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고무 머리끈 한두 개 정도 여분으로 챙겨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음식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점심시간에 먹을 이제 도시락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도시락은 평소 먹는 양보다 약간 적게 좀 싸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료수랑 이제 과일, 에너지바, 초콜릿, 캔디, 껌 이런 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 에너지를 좀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몇 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는 뭐 초콜릿이나 뭐 졸음방지용 껌 뭐 이런 거 가져가라고 하는데, 뭐 어떤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 왜 그러냐면 1교시 국어가 끝나면 굉장히 배가 고파요. 2교시 때 수학을 치를 때 굉장히 배가 고프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본인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당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그 본인의 정신을 각성시키느라고 카페인 음료를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뭐 가져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이제 비추천드리는 이유는 카페인은 이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 음료는 우선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네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능을 보러 가니까 공부 자료를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갈 필요 없고 꼭 챙겨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 8절지 크기 이제 수능 시험지랑 똑같은 거 이 모의평가지를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건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공부한 요약한 단권화 자료나 요약 자료들 하나 가져가고 또 필수 참고 자료, 그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언급드렸던 수능 행동 강령을 보면서 시험을 보기 전에 입시를 해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 자료들은 시험이 시작되면 서랍 안에 있으면 부정행위로 적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다 가방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타적으로 이제 안경을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다가 손으로 이제 안경을 만져버리면 시야가 뿌옇기 때문에 안경 닦기 꼭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시험날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점심 먹고 소화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꼭 소화제를 먹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귀마개 방석 같은 거는 이제 그 감독관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또 필요하다면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물티슈, 휴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핫팩, 담요, 그다음에 양치도구, 또 점심 먹고 이제 양치도구 가져가는데 올해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화장실 이용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기하는 게 있어야 되고, 대기하는 스티커가 있어야 되고,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들러나락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꼭 양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입안을 개운하게 할 수 있는 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네요. 그다음에 수능 전날 밤이죠. 수능 전날 밤에 아마 가족, 친지, 뭐 친구들로부터 정말 많은 응원의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신경 쓰이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날 저녁부터는 휴대폰을 꺼놓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그다음에 뭐 따뜻한 뭐 우유라든지 차라든지 한 잔 한 다음에 누워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명상이라고 그러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2, 30분 한 다음에 숙면을 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이미지 트레이닝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날 일어나서 제 시간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교실에 입시를 해서 수능 그 감독관님들이 수능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펼치는데 내가 아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마킹도 정확히 되고 소음도 없고 환경이 굉장히 좋은 이런 성공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능날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당연히 전자부품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휴대전화는 우선은 아무래도 학생들은 수능 끝나자마자 여기저기 연락할 곳이 많거나 찾아볼 게 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 시험 보기 직전에 감독관님들이 다 벗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수능 딱 시험 끝나면 나눠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휴대전화 정도는 가져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절대 안 가져가시는 걸 우선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수능날이 되겠죠. 12월 3일이 됩니다. 수능날이 되면 이 시간에 일어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사장이 집과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늦게까지 잠을 자지 말고 본인의 두뇌가 가장 좀 온전한 컨디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면 아침을 먹겠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어떤 식단보다는 소화에 부담되지 않는 뭐 예를 들어 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평소보다 조금씩 적게 먹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챙겨놨던 준비물들 있죠. 준비물들을 빠짐없이 챙긴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게 미리 출발을 하세요. 그러니까 7시 20분 정도는 늦어도 도착을 해야 좀 안정적으로 입실 및 준비가 가능할 겁니다. 시험 고사장을 가면, 이제 후배들이 응원을 하러 굉장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꽹과리도 치고 막, 별의별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나와서 막 응원하고 현수 막 걸려있고, 막,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차로 데려다 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차도 굉장히, 도로도 굉장히 혼잡하고요. 그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거나 부담 갖지 말고, 뭐, 인사할 후배라든지 선생님 계시면 잠깐 그냥 인사하고, 그 고사장에서 음료나 따뜻한 음료라든지 차 같은 거 나눠줄 거예요. 웬만하면 좀 먹지 말고, 그냥 들어가시면서 이제 발열 체크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발열 체크를 미리 하고 입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할 때 수험표를 아마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표는 가방 속에 있다 그러면 수험표를 이제 주머니에다 넣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바로 수험표를 제시하고 발열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 교실에 입실을 하게 되겠죠. 그 본인의 자리를 확인할 겁니다. 본인 자리를 확인하면 이제 책상들이 쭉 이렇게 있고 책상에 칸막이가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칸막이의 우측에 조그맣게 이제 스티커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본인의 수험표와 동일한 정보가. 그래갖고 그 자리가 내 자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다음에 서랍 안에 부정행위로 적발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을 해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책상과 의자가 흔들리지 않는지 그거 확인한 다음에 흔들릴 경우엔 준비했던 이면지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좀 미리 다녀오십시오. 시험 시간 긴장돼서 시험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니까 화장실 미리 다녀오고 또한 화장실을 미리 가면서 화장실과의 거리가 어떤지 또한 화장실 대기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착석을 한 다음에 본인의 수능 시계를 책상에 올려놓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칸막이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상 초유의 어떤 칸막이 수능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수능 시험지 크기의 모의고사 그 공부 자료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먼저 가져가서
실제적으로 칸막이 본인 이제 책상에 있는 칸막이에 적응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모의고사 크기, 그 실제 시험지 크기의 모의고사지를 펼쳐놓고 이걸 좀 마른다든지 접는다든지 위치도 좀 옮겨보고 이게 내가 문제를 푸는데 불편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또한 1교시에 볼 국어에 대한 예열 문제들, 지문이라든지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풀 수도 있고 공부하고요. 그렇게 하고 너무 긴장하지 않고 심호흡이라든지 스트레칭 하면서 조용하게 시험이 시작되기를 바라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칸막이 수능이기 때문에 칸막이에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뭐 그렇게 뭐 크게 물론 불편하겠죠. 평소보다 불편하겠는데, 미친 듯이 방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테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칸막이와 잘 맞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적응하는 게 필요하니까 미리 일찍 가서 모의고사 시험지 정도 크기 정도로 해서 이래저래 움직여보고 공부해보고 하면서 본인이 문제 풀 때 최적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요. 뭐 국수형 탐순으로 이제 시험을 보겠죠. 학생들이 제일 이제 멘탈이 깨지는 게 1교시 국어가 끝난 후입니다. 물론 12년에 종지부를 찍는 시험의 가장 첫 교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옆에서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또 답안 맞춰본다, 뭐 시끄럽다, 뭐 몇 번에 몇 번 아니냐, 이거 아니냐 또 난리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난 틀렸네, 맞았네, 이런 생각 들고,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우면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다음 교시에 무조건 영향을 미치니까 1교시는 이미 지나간 거고 내가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나머지 2, 3, 4교시를 온전하게 풀 수 있게 멘탈 깨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 2, 3, 4교시는 각자 사이에 이제 쉬는 시간이 20분 정도씩 있을 거잖아요. 점심시간이 좀 길 거고. 그럼 그때 친구들이랑 수다 떤다든지 아니면 답 맞춰보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이게 제일 쓸데없는 짓입니다. 답 맞춰보는 게 제일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거는 수능날 다 끝나고 저녁에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당분 섭취하고, 특히 1교시 끝나고 배고프다 그랬죠. 간단한 간식 좀 섭취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1교시 끝나면 이제 수학 학습 자료라든지 아니면 탐구 학습 자료 쉬는 시간마다 본인이 필요한 학습 자료들을 공부하고 편안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잠시 뭐 눈을 감으면서 명상을 한다든지 좀 몸을 푼다든지 이렇게 쉬는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친구들이랑 뭐 잡담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또 타인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답 맞춰보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본인의 멘탈을 깨트립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이 되면 뭐 물론 칸막이 때문에 이제 같이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도시락 조용히 끝내서 이제 혼밥하고요. 혼자 밥 먹고 너무 많이 먹지 마요. 많이 먹으면 3교시 영어 시간에 졸립니다. 많이 먹지 말고. 근데 먹은 후에 일찍 먹은 다음에 아예 엎드려 완전 푹 자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시 뭐 3교시 예비력 3교시 시작될 때 막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풀게 되거든요. 숙면하지 말고 쪽잠 정도 아니면 잠깐 그냥 눈을 감고 명상하는 정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양치는 고민해 주십시오. 양치를 하면 그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한 가글액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유의하시고, 저는 우선 그냥 약간 입안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어떤 뭐 청량감 있는 캔디라든지 아니면 졸음 쫓는 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 3교시가 이제 영어가 시작이 되면 영어 듣기 평가를 하잖아요. 듣기 평가하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이제 뭐 다른 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뭐 기침을 한다든지 소란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교실 외부에서 굉장히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스피커가 안 좋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라도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제대로 못 들었다든지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재빨리 다음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교시 이제 탐구 시간이 되면 한국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한국사 시간 동안 한국사를 다 푼 다음에 마킹한 다음에 쪽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볼 이제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과목의 내용을 계속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복기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으니까 이때 체력을 비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교시니까요. 그리고 탐구 시간이 이제 두 과목을 보게 되겠죠. 탐구 두 과목을 보게 될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때 이제 부정행위가 많이 적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과학, 뭐 화학원과 그다음에 뭐 지구가 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생명과학을 원을 봤는데 생명과학 원을 보고 나서 이제 마킹까지 다 하고 이제 화학원을 봐요. 화학원을 보는데 갑자기 생각하다가 생명과학 원에 내가 답을 잘못 적은 게 생각이 났어. 그러면 생명과학 원 답안지를 다시 마킹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거는 부정행위로 적발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내가 탐구 1교시를 일찍 봤다 그래서 다음 요 시험, 탐구 시험지를 보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채점표를 필히 좀 작성해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검색하시면 가채표 양식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 출력하셔가지고 선표 뒤쪽에 딱 부착하시고 이거는 이제 감독관님한테 이제 확인을 받아야 돼요. 물론 다 풀고 남은 시간에 당연히 해야겠죠. 가채표 이제 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려요. 2분에서 2분 30 정도 걸리니까 그거 이제 가채표 작성을 해야 본인이 수능 이제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가채점표 가지고 수능 채점을 한 다음에 예상 등급 컷을 확인을 하고 예상 등급 컷 확인을 하고 본인이 대학별고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수능 최저에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채점표를 꼭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난 수시 안 해. 난 무조건 정시만 할 거야. 난 정시만 지원할 거야.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정시 올인한 학생들. 정시 올인한 학생들은 가채점표는 별 소용 없어요. 어차피 수능 성적표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정시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또한 본인이 가채점 했던 표와 실제 수능 성적표의 성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잘못 마킹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시 올인한 학생들은 가채점표보다는 그냥 본인이 아리까리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이제 수능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중요한 날인데 타인에게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능 시험장을 가면 별의별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재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재수생도 있고 N수생도 있잖아요. 다리를 막 떤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쉬는 시간에 엄청 막 큰 소리로 답을 막 맞춰보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을 끝나고 나옵니다. 수능 이제 여러분이 잘 보고, 수능 끝나고 나오면, 수능이 이제 마지막 탐구 시간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한 3, 40분 정도 걸려요. 30분 정도 걸리니까, 뭐, 휴대폰 같은 거 좀 나눠주고, 대기 시간이 꽤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기니까, 그 시간 동안 되게 좀 허탈할 거예요. 그 하루 동안, 그 수능날 하루가 이제 지난 12년이 이 하루를 위한 날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되게 허탈한 마음이 들 텐데, 이제 본인이 이제 하루 동안 시험을 봤던 수능 문제 중에 아리까리 했던 것들을 좀 복귀한다라든지, 지난 12년을 좀 되돌아보면서 본인이 정말 고생해왔던 본인 스스로에게 이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남은 것들, 대학별고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평온하게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오면 여전히 이제 입장할 때 마찬가지로 교문 앞이 굉장히 혼잡할 거예요. 굉장히 혼잡하니까 혹시 친구랑 만나기로 했다든지 수능 끝나고 부모님이랑 만나기로 했다든지 그러면 교문 앞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걸 추천드리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미리 너무 가 있는 것 물론 마음이 급하시니까 미리 가 있으시겠지만 주차할 때도 마땅치 않기도 할 텐데 미리 좀 아이랑 시간을 맞추신 다음에 가서 이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그날 정답은 이제 실시간 이제 시험이 1교시 끝나고 또 정답 나오고 2교시 끝나고 정답 나오고 하는데 탐구 영역의 최종 정답까지 나오는 시간은 저녁 7시, 6시 반 이후 정도가 돼요. 그때 최종 정답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채점을 해야겠죠, 당일날. 물론 시험이 끝나면 뭐 수능이야 뭐야 그 해방감 때문에 학생들이 막 놀고 싶을 텐데 남아있는 건 뭐가 있죠? 대학별고사라는 게 있을 거고 수능 최저 충족 여부도 있을 거니까 꼭 본인이 한 가채점표 가지고 채점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은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부터 각종 입시 업체들이 이제 예상 등급 컷이라는 걸 이제 계속 내놓을 거예요. 예상 등급 컷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가 한 4, 5일 정도가 걸려요. 그 이전까지, 수능 날부터 한 4, 5일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출렁출렁 거리면서 입시 업체들이 서로 이제 좀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 예상 등급 컷이 실제 등급 컷과 실제 수능 결과와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입시 업체별로 굉장히 좀 그 적중률도 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등급컷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저 입시업체에서 내놓은 등급 컷들이 내가 수능 최저에 충족하지 못한 것 같아. 한두 문제 차이로. 아니면 과목마다 한두 문제 차이로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난 수능체도 떨어졌고 수능체도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논술이면 논술, 면접이면 면접 이런 거 안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대학별 공사는 준비하고 응시하셔야 됩니다. 가채점 등급컷과 그다음에 실제 등급컷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본인의 마킹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하다면 등급컷이 아리까리하다면 꼭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고 응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능 그날 당일 밤부터 한 3, 4일 정도 쭉 해가지고 이제 각 입시업체들이 가채점 설명회를 할 거예요. 수능 가채점 설명회를 할 거고 그거 이제 뭐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할 거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됐고 연말까지 모임 자제가 연말까지도 이제 모임이 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특히 이제 수험생 학생들이 전 제일 걱정되는데 수능을 보고 나오면 그 해방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그 어마어마해서 친구들이랑 이미 놀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계획을 해놨을 겁니다. 절대 모여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될 때까지 절대 모여서 좀 놀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특히나 광명에서 오래 사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광경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12월 31일 밤 11시 정도가 되면 11시 정도가 되면 철산 상업지구에 수능을 본 이제 학생들, 고3 학생들이 우르르르르 이제 모여듭니다. 밤 11시가 되면요. 그리고 술집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12시 땡 하면 술집으로 우르르르르 이제 들어갑니다. 12시가 지나면 1월 1일 되면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완화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9시 이후에는 들어가지 못할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9시 못할 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시 코로나는 우린 장기화가 됩니다. 심각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수능 끝나고 이제 본인이 뭐 할 게 좀 거의 없다 그러면 운전면허를 따든지 또 이제 뭐 쌍꺼풀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헬스 트레이닝을 받든지 뭐 이러한 아니면 또 공인인증 영어 대학교 가면 어차피 영어 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하든지 할 수 있는 거 또는 가족끼리 뭐 짧게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꼭 많이 모여서 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시 추가 합격 마감은 1월 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이제 27일 날 12월 27일 날 최초 합격자 발표가 마감이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추가 합격이 계속 발표가 될 텐데 1월 4일 날까지는 전화기 놓지 말고 꼭 각 대학에 이제 추가 합격 일정을 확인을 한 다음에 추가 합격 계속 확인하고 추가 합격 공지가 끝나더라도 전화해서 붙었다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전화기 놓지 말고 수시 합격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식 컨설팅을 뭐 꼭 저한테 아니더라도 여러 업체에 이제 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시 상담을 받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정시 상담은 일찍부터 받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12월 23일 날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각 입시업체들이 내놓았던 이제 가채점 등급표라든지 실제 지원 참고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재조정이 돼요. 그래도 되니까 정시상담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서 1월 초 정도에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능 날, 그리고 수능 직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학생들이 가장 지금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장 심할 거고 긴장감이 클 텐데, 또한 학부모님들도 지금 긴장감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 몇 가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에, 매해 좀 있어요, 매해. 도시락을 정말 정성 들여서 어머님이 싸주셨는데 깜빡하고 이제 수저랑 젓가락을 안 넣은 거예요, 도시락을. 아이가 점심을 쫄쫄 굶습니다. 그러니까 수저와 젓가락을 꼭 빠뜨리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꼭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급식하니까 아이 도시락 싸주신 지 되게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락 싸주고 또 아이에게 중요한 뜻깊은 날이고 중요한 날이니까 어머님들이 감정을 담아서 그 도시락에다가 이제 편지를 구구절절하게 이제 쓰십니다. 감정에 북받쳐서. 그 편지가, 물론 좋은 일이죠. 어머님 좋은 건데,
그 편지가 아이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수능날은 굉장히 쿨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아이가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편지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이제 데려다 주시는 어머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수능 고사장까지. 그러면 수능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수능 전에 답사 한번 수능 고사장까지 다녀오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될지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차량, 기름 같은 게 뭐 얼마나 중요하진 않겠지만, 기름이 그래도 뭐 없으면 안 되겠죠.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는 있는지,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데려다 줄 경우에 여유 있게 꼭 출발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사실 수능날 아침에 되게 바빠요, 생각보다. 학생 도시락 싸주고 아침 챙겨주고 또 식구들 뭐 아침 챙겨주다 보면, 그리고 또 본인 이제 또 이제 식구 나갈 준비하셔야 되니까 나가는데 준비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늦지 않게 미리 출발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차를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뭐 같이 가주시거나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짠하잖아요. 이제 내 새끼가 얼마나 커가지고 이제 벌써 수능을 보나 이런 마음이 좀 뭉클하실 텐데, 그 아이에게 어머님의 감정을 절대 전달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격한 응원 또는 격한 격려 이런 것들도 아이의 감정을 좀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쿨하게 담담하게 그냥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 열심히 해왔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어땠니? 몇 개 틀린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봐 주지 마시고 먼저 고생했다고, 12년간 달려온 우리 아이 정말 고생했다고 꼭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날 수능날 가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가채점을 할 것 같은데 가채점 결과가 뭐 좋든 나쁘든 거 상관없이 실제 결과는 아니고 가채점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표정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 뭐 모의고사보다 이제 수능 성적이 좀 안 나왔을 경우에 낙담하는 건 어머님이 아니고 아이가 가장 낙담할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표정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이거 말씀드립니다. 야, 걔 얼마 됐더니? 걔 얼마나 맞았대? 걔 수능 어땠대? 뭐 수능체 통과했대니? 뭐 이런 것들 미리 좀 물어봐 주시면, 아이에게 물어보면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능날, 수능 후, 그리고 학부모님께 당부드리는 말씀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긴장 많이 될 겁니다. 저도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실 것들 해놓으시고, 성공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좀 해놓으시고요. 남은 일주일 멘탈 관리, 그냥 컨디션 조절, 꼭 코로나 조심, 감기 조심하시고, 수능날 여러분이 아는 문제로만 가득하길,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찍었는데 맞길, 그리고 답안지 밀려 쓰지 않길 꼭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일주일도 예년과 다름없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담담한 수험생으로서 일주일을 보내신 후에 좋은 수능 성적 꼭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 합격 꼭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